네, 안녕하세요. 안정숙입니다. 저는 SBS 기자직으로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에 퇴직을 해서 현재는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이자 유튜브 채널 안정숙의 유코리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달 초에 삼광축산농장 조업석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본보기다 할 정도로 김정은이 상당히 만족을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 시대, 즉 아버지 시대의 농촌건설 투쟁을 반세기 이상 해왔지만 농촌이 아직도 피폐하다. 김일성이 정책을 제안하고 나서 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즉 말 공부만 했다. 즉 말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간부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체근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데 김일성 시대의 정책을 대놓고 비판했다.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업적, 성과들을 때에 따라 비판하는 행동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금강산 지역이 알다시피 현대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면서 남한에서만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관광을 했던 지역 아닙니까? 우리 관광객이 피살되면서 중단된 상태인데 이 관광이 중단되지 한참 지났으니까 현대가 건설한 시설들이 낡았겠죠. 근데 김정은이 그걸 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드러내라라고 하면서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선대의 의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의존해서 관광을 실행했던 사람이 아버지인 김정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의 정책을 대놓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최근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을 하면서 남북이 완전히 갈라서자 통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국 통일은 김일성의 유훈입니다. 김일성의 유훈이 조국 통일인데 그 조국 통일을 안 하겠다고 지금 완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양 남쪽에 원래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김일성의 조국 통일 업적을 기리는 조형물인데 그거를 김정은이 그냥 철거를 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이제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러면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인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들어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을 기념은 하는데 태양절, 광명성절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이라는 건 김일성이 태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김일성이 태양이 되면 다른 사람은 태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김정은이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지칭하는 보도가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김정은을 태양으로 지칭하는, 그러니까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이런 구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태양을 지우고 김정은이 태양이 되고 싶은 거죠. 어쨌든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업적 이런 것도 필요하면 지우겠다. 그리고 비판할 걸 비판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은 북한과 거의 동의어 아닙니까? 북한의 시조인데 이전까지는 감히 김일성의 업적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것도 김일성의 손자고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된 건데 그렇게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어떤 업적들을 비판한다. 원로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북한에서 원로든 고위직이든 김정은의 눈밖에 나면 숙청되거나 죽고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래도 되나 하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묻어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집권 10년이 넘어가면서 본인의 통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집권 초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 하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세워가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크게 보이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어떤 그 업적들을 때에 따라 부정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른바 백두혈통, 즉 김일성 일가는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가문이고 여기에 대한 충성은 북한 인민들이 소위 총폭탄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핵심은 어쨌든 김정은
김정은이 자기 때로 권력을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얘기가 되듯이 김주애로의 4대 세습, 5대 세습, 6대 세습에서 김일성 일가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일가를 계속 위대하게 만들어서 대대손손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새로운 주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김주의 후계와는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주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9차 당대회에서 주목받는 건 9차 당대회에 김주에게 상징적인 지위가 주어지느냐 이 부분을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이제 만 13살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당의 직위를 받는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은데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김주애를 거의 후계자로 내정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이번 당대회 때 상징적인 직위, 그러니까 이제 13살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위를 주기는 어려울 텐데 상징적인 직위라도 부여함으로써 누가 봐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지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보고를 했죠. 이전까지는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근거로 든 게 작년 말에 공군절 행사,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북한공군 80주년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영상을 보면 김주애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김주애가 김정은을 따라다녀도 김정은 옆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작년 공군절 행사 때 보면 김주애가 김정은 없이 홀로 레드카펫을 걸어가서 부대 깃발에 홀로 목례를 한다든가 그리고 공군 조종사들이 있는데 김주애가 홀로 공군 조종사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버지를 그냥 따라다니던 단계에서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거는 후계 수업이 한 단계 진전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국정원이 지적을 했고요. 또 올해 1월 1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죠. 이곳을 김주애가 참배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 가장 신성한 곳을 김주애가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걸 보도를 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김정은 가족, 김정은, 이설주, 김주애 이외에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같이 가서 참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가장 신성한 곳을 참배하는 김주애를 통해서 고위 간부들에게도 김정은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 김주애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측면과 함께 앞으로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주애에게도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보고로는 일부 시책에 대해서 어린 김주애가 의견을 내기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죠. 13살짜리가 국가정책에 의견을 낸다는 것도 황당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걸로 볼 때 단순히 후계 수업을 받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후계자 내정 단계다. 이렇게 국정원이 평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김주애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2022년 말에 ICBM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는 앳된 표정으로 그야말로 초등학생 같은 어린 표정에 어린애들 입는 패딩 같은 걸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날 때부터 성인 여성처럼 머리를 만지고 성인 여성처럼 옷을 입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김주애를 처음 등장시킬 때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등장시켰다는 건 어쨌든 김정은도 지금 보면 그때부터 이제 어린 딸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조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너무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북한 인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방식, 즉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 이후 상황을 보니까 정말 성인 여성처럼 단장을 하고 주석단에도 오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북 매체들이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죠. 그렇게 들어오는 의견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처음에는 후계자를 하겠다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각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의전을 하는 걸 보고 북한 주민들도 여러 가지 수군거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이미 몇 년이 지나면서 저렇게 또 4대 사습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수긍하는 형태로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은이 사망했을 때 김주애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것이냐,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꽤 오랫동안 살아서 적어도 김주애가 20대 후반,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살고 죽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착실히 받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자기 세력을 확실히 구축한 다음에 김정은이 죽는다면 김주애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몸 상태가 딱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정보 당국이 볼 때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보는데 혹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기에 죽는다. 즉 김주애가 아직 10대인데 김정은이 죽는다면 10대 어린아이가 통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시대처럼 엄마인 리설주가 수렴청정을 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임시로 김주애를 보좌하는 어떤 세력들이 김주애를 옹위해서 김주애의 권력을 유지시켜야 될 텐데 거기에 반대하는 또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김주애가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상당히 불안정한 국면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김정은 사망 이후에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나 이 부분은 아직은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렇게 어린 김주애를 조기에 부상시켰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지켜볼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김주애가 부상하는 과정과 함께 김여정이 위상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는 아무리 고위직이라고 하더라도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숙청돼서 죽거나 가족들이 수용소 끌려가거나 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진정한 이인자라는 걸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숙청의 우려 없이 김정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권력이죠.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었고요. 김여정의 권력이 커지면서 전문가들도 북한은 김정은 남매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주애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국정원에서도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는 김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부상하면서 김여정의 위상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단적으로 김주애가 2023년 2월에 인민군 창건 열병식에 등장을 하는데 당시 김정은과 김주애는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을 해서 열병식의 주석단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여정은 뭐라고 있었느냐, 북한이 공개한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행사장 바깥에서 물끄러미 혼자 서서 김정은 부녀가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당시 열병식에서 김일성 광장에 있던 북한군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김정은 결사옹위, 백두혈통 결사보위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정은 결사옹위라는 건 김정은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다, 상시적으로 외치는 구호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백두혈통 결사보위, 이 부분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 가족 전체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구호잖아요. 근데 당시 주석단에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김주애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백두혈통 결사보위를 외쳤다는 건 김주애에게도 충성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당시 열병식 주석단에 김여정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은 그 백두혈통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북한 군인들이 맹세하는 자리에 주석단에 앉지 못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건 김정은이 김주애를 부상시키는 과정에서 준 메시지는 다음 권력은 여동생이 아니라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북한의 사실상의 이인자였기 때문에 김정은이 조기에 사망하거나 유고 상태에 처하면 다음 권력은 김여정이 잡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건 아니야, 내 다음 권력은 여동생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갈 거야, 라는 걸 메시지를 확실히 준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도를 짠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김여정이 사실상의 이인자일 때 김정은이 죽었다, 그래서 김여정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김여정이 권력을 잡으면 김여정은 그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겠죠. 또 그 권력을 누구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겠죠. 자, 김여정이 권력을 자기 자식한테 주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그건 오빠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왕위가 왕의 적장자에게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뒤늦게 왕의 적장자가 생겨나면 결국 그 적장자가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가장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적장자가, 어린 적장자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김여정이 권력을 잡고 김여정 자식에게 권력을 주려고 그럴 때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은 김정은의 직계 자녀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직계 자녀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런 우려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친엄마인 리설주겠죠. 그러니까 어린 김주애가 조기에 부상하는 과정에 친엄마인 리설주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김정은의 다음 권력은 자녀에게 간다. 여동생의 김여정은 권력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여정도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어린 조카인 김주애를 깍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는 정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김정은이 조기 사망해서 어린 김주애가 권력을 바로 잡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김여정이 그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즉 10대밖에 안 되는 김주애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김여정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 내가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위 김주애 세력과 김여정 세력 간의 권력 투쟁 가능성,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리설주와 김여정, 신의 올케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굉장히 남존 여비의 사회입니다. 굉장히 여자가 무시당하는 사회인데,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분들도 김주애가 처음에 났을 때 김주애는 절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여성이 후계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이게 김주애 부분은 북한의 일반적인 남성 우위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 밖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주애는 이른바 백두혈통, 북한의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런 로얄 패밀리, 백두혈통은 남존여비와는 별개의 영역, 별개의 집단이에요. 백두혈통은 남녀로 따져볼 수가 없는 정말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김주애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하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볼 때 북한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김정은이 권력을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